네, 2021년 3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년간 해온 통치를 보면서 이제 어떤 평가를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대통령의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 같다. 국가 이끌 철학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선장처럼 국가 이끌 철학과 능력 부재를 노정하고 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5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 한 1년 몇 개월 남았나요? 1, 2개월 남았나요? 부동산 적폐 청산이란 말을 이 양반이 썼네요. 원래 문재인의 적폐 리스트에는 부동산이 안 들어있었는데 과거사만 들어있었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실력도 없는 정권이 정권 막바지에 뭘 하실 수 있겠다는 건지. 좋습니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부동산 적폐 청산이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이제서야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참 솔직한 얘기네요. 엄두를 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그랬죠. 솔직히 얘기해야죠.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 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적폐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려고 했죠. 설명드려볼까요? 몇 차례 이 방송 통해서 했지만 대통령이 11년 동안 영농인으로 있었답니다. 그 덕에 농업인으로 지정이 됐고 그 덕분에 경남 양산에 있는 당신의 사저 옆에 있는 농지를 살 수 있었고 당연히 그 농지는 그린벨트죠. 그걸 대지로 전환받았습니다. 이거요 절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떠들고 있는데 하도 많은 얘기가 있어서 귀에 쏙쏙 안 들어올 텐데 그린벨트에 있는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국가가 공공개발, 도로를 닦거나 공단을 짓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수용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한 개인이 이렇게 그린벨트를 쏴서 대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전례가 되면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동일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국가를 매우 강조한 것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만 국민이 아니고 저도 국민입니다. 나도 똑같은 권리를 요구하면 국가는 해줘야 됩니다. 그린벨트 다 무너집니다. 대통령 크게 실수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호 목적의 시설도 그린벨트를 대지로 전환해 만들었죠. 그러면 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경호 끝나면 이 대지는 경호실이나 경찰이 그대로 갖고 있겠어요? 불화하겠죠. 누가 불화받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은 경호를 위한 건데 제가 가서 받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주겠습니까? 결국 문 대통령 자녀분들이 받겠지. 부동산 가격이 엄청 떠 있을 겁니다. 그린벨트는 땅값 못 돼요. 근데 딱 대지로만 풀리면 어마어마하게 풀립니다. 대지로 원래 풀어주지 않습니다. 공공개발, 토지 공개념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도로를 닦거나 할 때만 바뀌는 거지. 그때 상당한 보상을 받는 거지. 부동산 혜택을 누가 누려왔는데 바로 문재인 당신이 누려왔는데 부동산 적폐를 왜 잡았겠어요? 그러니 드러난 현상에만 대응해 왔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뿐만이었나요? 몇 차례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영부인 동생 대통령의 처남이 바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의 땅을 샀는데 그게 수용이 돼서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양반이 땅을 살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시절에 민정수석인가 하면서 청와대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밖에 번 돈 갖고 또 그린벨트 사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부동산 적폐를 문정권이 할 뜻이 있었겠어요? 과거 정권을 잡기 위한 적폐청산이라 했죠. 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지금 이 양반은 부동산 적폐를 잡는 걸 제1의 목표로 잡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과 2달 전에는 신년 초죠. 일상회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제시했었습니다. 보도가 있었습니다. 1월 3일 현충원 참배한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극복해서 일상을 되찾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선도국가가 되겠다라고 다짐했죠. 1월 2일 SNS에 올렸던 신년 인사에서 문 대통령은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다.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염을 통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의 목표였으면 목표를 바꾸지 말아야죠. 물론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여러 차례를 바꿨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은 다 영혼이 없는 소리죠. 누가 때 듣고 듣기 좋은 말로 옮겼다는 거죠. 지금은 본인이 다급해진 거고요. 이게 진심이 나오는 거죠. 2020년 이분이 현충원 참배했을 때 1년 전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2020년이 새로운 100년이죠. 2000년도 아니고. 뭔가 이게 듣기 좋은 말만 자꾸 쓰고 싶은 사람이에요.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현충원에 갔을 때 이 양반은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묘에는 참배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박정희, 이승만부터 쭉, 이승만, 박정희부터 이어져 온 순서대로 19대 대통령인데 왜 앞에 대통령은 참배를 안 하죠? 봉화마을은 가끔 가요. 월남 패망을 보면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3개 사단 병력이 가서 5천 명이 희생됐나요? 5만 명인가요? 5천 명인가 희생이 됐는데 그런 월망이 패망했을 때 가슴이 아파야지 희열을 느꼈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무슨 변화를 하겠다는 건가? 자, 작년 돌아봅시다. 작년 돌아보면 딱 한마디로 떠오르는 게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멸, 그것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에 저항한다고 그를 징계하려고 추미애 법무부, 법법자, 춤출 무자, 지엄이 부자 써가지고 뭐 법무부 장관 그렇게 표현도 했었는데 추미애 그걸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뭐 검찰총장이 랍시고 연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를 맡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그 정권 세력들이 원한 대로 공수처 만들었고 검수완박으로 그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수사권은 거의 다 뺏었는데 지금 신도시 게이트라고 하는 초대형 적폐가 터졌습니다.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권 뺏어놓은 게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왜 국가를 이끌면서 부정부패를 없애는 데 노력해야지? 왜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노력을 합니까? 검찰이 잘못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지 조직을 왜 와해시키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문 대통령이요. 아까 이제 그런 뭐 새로운 변화 어쩌고 1월 1일 날 2020년에 얘기해 놓고 나서는 중반인 2020년 7월 14일에는 뜬금없이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가 심한데 또 구조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 한국 경제를. 그래서 AI 등을 중심으로, IT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일으키는 그린 뉴딜을 하겠다 하고 던져놨습니다. 뭐 AI에 앞세운 디지털 뉴딜은 해온 거니까 뭐 새로울 것도 없는 거고, 그린 뉴딜, 이 신재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가족에서는 가장이거나 어른이실 겁니다. 자녀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있을 겁니다. 한 자녀에 줄 걸 다 뺏어서, 아니면 자녀를 없애버리고 얘가 가져야 될 걸 얘한테 몽땅 주면은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뭘 나눠준다고 할 때 내가 새롭게 갖고 와서 더 주는 건 좋은데 얘 걸 싹 빼서 열로 주고 뭐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정을 잘 이끄는 건가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기존의 산업을 죽여서 둘이 이렇게 경쟁 관계인데 하나를 죽여서 이렇게 올려 키운다. 뭐 이런 경우
조직 내에서 많아요.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네. 내 인맥 키우기 위해서 누구를 견제한다. 좋습니다. 근데 이 기존의 게 세계 최강이에요. 캐시카우야. 돈을 많이 벌어줘. 근데 이걸 죽여. 그리고 이걸 키워. 근데 이놈은 아무리 키워도 이것만큼 못 벌 게 확실한데도 이걸 키우겠다고 세계 최강을 죽여요. 대한민국 원자력이 세계 최강이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제가 원자력 책을 많이 썼다고 자랑했는데 이게 한국의 핵주권 초기본입니다. 이거 제법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거 말고 뭐 타력 비판도 썼다 그랬는데 세계 3강인 한국 원자력을 죽여야, 왜냐, 원자력이 지금 가장 경제력 있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게 죽여야 신재생을 사줄 거 아닙니까? 공부 1등하는 놈을 죽여야 꼴찌한 놈이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선생이 있으면 그게 선생입니까? XX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이제 한문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어요. 근데 해방 직후, 또 해방 전에도, 일본 시절에도 신식교육이 급증하니까 서당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신식산업이, 신식학교가 늘어나니까 서당이 저절로 소멸된 거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실직하신 유생들이 있겠지만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야지. 이걸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막 키우니까 거기에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시골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자들이 이동하면서 이촌 향도가 생기면서 제조업이 크고 도시가 크면서 농촌이 작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농업 인구가 줄었고 그렇게 됐죠. 죽인 게 아닙니다. 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산업을 재편해야지 어떻게 특정, 그것도 세계 최강인 산업을 잘 굴러가는 놈을 죽여가면서 이걸 키웁니까? 말이 안 되죠. 과거 우리 대통령들이 볼까요? 이승만 정권이 나라 키우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방만 됐지. 뭐 돈 한 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그 재산을 정부가 국유화해서 그거를 기업한테 싸게 팔아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게 하잖아요. 기초적인 경공업을.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도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개인들이 일본 가서 일하다 못 받은 월급 같은 거를 그걸 받아 청구권 잠으로 받아갖고 국가가 써버리잖아요. 또 우리 젊은이들을 월남전에 보내갖고 희생시켜갖고 받은 전투 수당을 띄워먹어가지고 경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광부하고 간호사를 독일에 보내서 받은 돈 가지고 그걸 함부로 못 쓰게 외환관리법 관리하면서 그걸로 경제 일으켰지 않습니까? 뭘 죽이고 한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일으킨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워낙 산업화가 안 돼서 새로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일으킬 돈이 없으니까 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승만, 박정희를 일으켰습니다. 전두환 씨는요, 박정희 씨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힘들었던 거를 구조조정을 하고 고도화해갖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다 쓰시는데 한국의 세계적인 통신 강국이죠. 이게 CDMA 시작인데 전전자 교환기로 시작된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 집에 전화 있으면 부자였어요. 근데 전두환 정권 때 전화가 쫙 보급되면서 통신혁명이 일어나고 정보화 시대로 온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유치해서 돌이킬 수 없는 강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걸 다 한 번도 안 해본 걸 한 거죠.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은 진짜 대단한 토목 싸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KTX 노태우 때 했죠. 당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 가장 좋은 인천공항 그것도 그때 시작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그랬죠. 또 지금 새만금에 가보면 엄청난 땅이 확보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지 못해서 지금 물이 오염돼서 문제긴 한데 새만금 사업도 노태우 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다가 깨갱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도 그때 했습니다. 토목 사업을 굉장히 일으켰죠. 그리고 정보혁명을 초래했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 토지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공항이 필요하고 철도가 필요하니까 막 한 겁니다. 김영삼 정권, 저는 굉장히 비난합니다. 뭐 민주화 랍시고 그야말로 좌파의 숙주가 돼줬고, 자기 잘하고 있다 건방 떨다가 북한은, 핵전쟁 한다니까 깨갱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 IMF 외환 위기를 자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선 김대중 정권은 IMF 때 워낙 추락했으니까 뛰어오르는 반등을 효과를 누린 데다가 그때 막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우리가 정보 강국이니까 IT 산업을 중심으로 벤처를 집중적으로 키웠어요. 새로운 사람 만든 거죠. 돈도 많이 벌었죠. 정치자금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한 겁니다. 그 노무현 정권 상당히 좋은 반석에 왔는데 부동산 잡는다면서 수도권을 이전을 하겠다. 신도시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본인도 한번 탄핵을 당하고 막 왕짝짓걸 하다가 혼란, 그리고 갔어요. 또 북한하고 뭐 하겠다. DJ가 했던 거 따라서 하다가. 넘어가서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혼란을 확실히 정리 안 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좀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을 해서 그나마 작년 여름에 대홍수를 막게 해줬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죠. 또 원자력을 최초로 수출하게 해줬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 참 이명박 대단해요. 역시 장사꾼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방위산업 T-50 고등훈련기하고 한국 잠수함 이런 것들을 구축함, 호위함들을 수출하게 해줬습니다. 구축함이 아니라 호위함이죠. 우리가 언제 방산 수출해봤습니까? 원전 수출 언제 해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는 뭐 크게 한 게 없는데 가장 정치적으로 골치 아팠던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일본을 압박했잖아요. 일본이 꿈쩍도 안 하던 걸 흔들리게 만들어서 다시 사과를 받아내고 돈도 받아내는데 그걸 다 뒤엎은 게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그래갖고 저 다시도 박근혜 때 한 게 옳대. 정신없어요. 왔다 갔다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은 경제적으로 한 게 없어서 뭐 한국판 뉴딜도 지금 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신도시 하다고 하다가 지금 뭐 좌초가 돼서 부동산 접해 잡겠답니다. 자기가 한 걸 자기가 잡겠대요. 그린 뉴딜의 핵심은 신재생인데 신재생은 새로운 산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건데 이게 잘 경제성이 있게 발전이 안 돼요. 오죽하고 바람과 이 홍수 같은 거 물을 이용하는 건 원래 그건 에너지원인데 그건 통제가 안 돼서 바람신, 물신, 수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쉽지 않아요. 그거 하게 되면 하느님 단계인데. 지금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더 이상 시일가스를 개발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기존에 외국에서 갖고 오고 미국에서 나오는 석유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화석 에너지가 부족한 줄 알았는데 부족 안 합니다. 다시 미국은 부족하면 시일가스 또 팔 거예요. 이렇게 화석 에너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풍부한데 그거보다 더 가격이 많고 적고 풍부한 게 원자력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최강입니다. 이렇게 싼 에너지가 있는데 신재생적 비싼 게 어떻게 산업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앞으로도 혹시 시장화 될까 해서 계속 연구 개발할 사업이지 이걸 산업화로 돌리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신한풍력 48조를 투입하겠다는 그런 엉뚱한 망상이나 하고 나라 망하는 겁니다. 보다 싸고 풍부한 거를 향하는 거는요 인간의 진념입니다. 그건 못 막습니다. 꼬마애들이 왜 이가 썩도록 사탕을 먹어요? 당분이잖아요. 당은 에너지잖아요. 성장하려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가 썩어도 사탕 먹고요. 애들은 음식 보면 못 참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배부르면 그냥 많은데 성인이니까. 큰 애들은 당이 중요하니까 막 먹는 거거든요. 국가도 이 성장을 위한 그 에너지는 못 막습니다. 서구가 배를 만들어서 점차 대항해 시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커피 이런 거를 같은 환경에 있는 신대륙에다 갖다 놓고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키우게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오죠. 그게 플랜테이션이죠. 그래서 식민지에는 단장 농업, 뭐 파인애플만, 커피만, 뭐 한때는 후추만, 뭐 오렌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식민지가 되면서 유럽 전체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로 가서 그게 지금 현대사회를 만드는 그런 동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서부를 개척한 것도 서부에 금광이 있다. 금광 찾으러 가자. 또 거기에 새로운 땅이 있으니까 뭐 농업을 하자, 목축을 하자. 그래서 몰려가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문화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역마차, 밴드웨건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니까 또 통신을 해야 되니까 철도가 따라가고 무선이 따라가고 그 사람들을 또 지키기 위해서 보안관이 생기고 연방군이 따라가서 제7기병대 옛날에 미국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키울 소를 보내주기 위해서 소떼를 몰고 가고 또 소떼를 가가면 잡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걸 지키는 카우보이가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서부로 영토를 확 넓히고 국가는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전하는 건데 그게 국가나 국제정치를 발전시키는 동인이에요. 근데 문 정권은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을 하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웁니다.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그는 몽상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다 잊어먹으셨을 텐데 한때 소득 주도 성장하겠다 그랬죠.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 되고 있나요?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죠. 덕분에 세금이 많아졌죠.
그래서 문정권은 그거 갖고 이제 걷었고 복지비로 나눠주니까 불로소득 성장한 거네요. 근데 사실은 중산층은 세금 많이 뺏겨서 불만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럼 해피하냐? 코로나하고 뭐 경기 정책 실패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재난지원금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정권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다 잊혀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끝났습니다. 2019년 현충원에 갔을 때 문 대통령은 또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때도 새로운 100년 얘기하네요. 2020년에도 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애매한 게 어디 있어요. 2018년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국민이 주인 있는 나라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 있는 나라. 그게 공화국이에요. 당연한 얘기를 뭘 해. 그런데 해수부 공무원이 작년에 북한에 가서 피격되고 그 시신이 태워졌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이 죽었는데 어떻게 꿈쩍도 안 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며.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은 몽상가예요.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퍼주고 그 4.27 판문점 회담 때는 그렇게 좋아했죠. 도부다리에서 희희낙낙. 북핵 해결했습니까? 이인영, 박지원, 서훈, 정의용 4명의 체제를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존재감도 없이 조용한데 이걸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가서 사살이 돼도 꼼짝도 안 하는 정권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을 때 문 대통령은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승자의 저주고 독이 든 성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기서부터 이 정권은 무너집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압승한 정권이 없을 거예요. 적어도 육공화국 들어와서는. 옛날 박정희 때는 있었죠. 유종애가 있었으니까. 항용유예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은요. 후예밖에 없어요. 비용 올라가는 용이 좋은 거지 끝까지 올라간 용은 추락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총선에서는 대통령은 공천권을 행사하니까 여당의 실력자들은 대통령은 무시하고 자기가 계보 만듭니다. 그리고 여당도 자기 중심으로 정치하면서 대통령을 끌고 와버려요. 실력 없는 대통령은 질질 끌려갑니다. 박범계,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막 사고치고 나가서 당이 했다라고 해서 당한테 지지받으면 대통령도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길이죠. 대통령을 주인이라 그러고 민주당에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종이 나라를 전국을 이끄는 모양이 되는 거죠. 신도시 게이트 이거 이 정부 실력자들 제법 게이트에 있습니다. 이미 이름 몇 명 나왔죠. 네, 대통령의 처남도 나왔고 양이원 형도 나왔고 또 뭐 몇몇 의원이 나왔죠. 이들을 치지 않으면요. 부동산 적폐한다면서 이들을 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위험해집니다. 진짜 위험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요.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여권에서 반란이 나면서 가는 겁니다. 가뜩이나 철학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이용하기 좋으니까 잘한다 할 뿐이지 사태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자, 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를 최선의 과제로 잡았는데 아직도 1년 남았는데 또 뭘로 바꿀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철학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이면요. 대통령의 말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문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인 김영삼입니다. IMF 위기를 맞았죠. 내 편인 듯한 정치인들만 말만 듣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잘하니까 인기가 있는 대통령 같은데 그러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오락가락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현실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알면 당황해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자 이러고 나옵니다. 이래서 배가 침몰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도망갑니까? 그들이 도망갑니다. 세월호 침몰할 때 가만히 있으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 정권 사람들이 세월호를 잘 이용하는데 이 정부가 바로 세월호처럼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 되지 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면허증이나 빌려주고 뒷방에서 이렇게 놀기나 하고 뭐 속옷바람으로 있다 탈출했는데 본인이 선장석에 따가서 키를 쥐고 있어야죠.
왜 3등 항해사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인기가 좋아서. 우리 대통령이 세월호 선장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이니까 나와갖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라. 여권을 쳐라. 야권도 치고 싶겠지만 여권을 쳐라. 여권이 당신을 배신한다. 그렇게 해야 나도 살고 문재인 대통령도 살고 대한민국도 일단은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바꾸는 그 다음 문제고. 자칫하면 김영삼의 실패,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급합니다. 대통령 정신 차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